자, 테일윈드 CSS 사이트에 왔더니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영상 같은 게 있죠? 영상 같은 거에서 보시면 CSS에다가 클래스명만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화면이 저렇게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미들 디바이스에서 컬럼, 8컬럼을 쓰라는 얘기고요. 네. 이런 식으로 CSS를 1도 안 짜요. 1도 안 짜고 미리 얘들이 미리 다 거의 모든 경우의 수의 클래스명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이때는 어떤 클래스명을 쓰는 거지? 라고 해서 확인만 해서 넣기만 하면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이 위에 인스톨레이션 메뉴에 봅시다. 닥스에 가볼게요. 닥스에 가서 인스톨레이션 보겠습니다. 텔윈드 CLI 그래서 CLI라는 건 커맨드 라인의 인터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즉 좀 전에 우리가 cmd로 명령어를 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CLI라고 불러요. 자, CLI를 이용해서 우리 컴퓨터에서 텔윈드를 쓸 수 있게끔 명령어를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install tailwind CSS를 npm을 통해서 생성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tailwind config.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준대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팅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하란 얘기고요. 특별히 세팅할 게 없이 그냥 얘들이 쓴 거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랍니다. 그래서 생성을 한 다음에 보시면 CLI2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템플릿 파일의 CSS를 확인해서 얘가 CSS를 빌드해 준대요.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는 걸로 일단은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TML 쓰려면은 이렇게 생성된 CSS를 가지고 쓰란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얘가 컴파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써 있는 것만 빌려 쓴다라고 하면 저런 과정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CDN 방식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요. 자, CDN의 주소 여기에 복사해 볼게요. 스크립트 해서 해당 CDN 스크립트를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로드하는 겁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 로드를 한대요. 플레이 CDN에서 여기 헤드 사이에 있는 스크립트를 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문서를 만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를 tailwind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tailwind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당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픈합시다. 인덱스 HTML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몇 탭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제목 tailwind css라고 해볼게요. 스크립트는 타이틀 다음에 로드합시다. 이렇게 로드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복사한 거 로드해서 넣어봐 주시고요. 됐습니까? 브라우저에서 라이브 서버로 이거 반드시 라이브 서버로 열어야 돼요. 서버가 되는 상황이어야지 실시간으로 저 JS가 우리의 CSS를 바꿔서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라이브 서버로 여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바디에다가 클래스명을 한번 넣어 봅시다. 여기에서 좀 전에 테일윈드 CSS를 잠깐 보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보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클래스명을 써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저는 뭘 써볼 거냐면요. 왼쪽에 지금 메뉴 보고 있어요. 메뉴에서 배경색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배경색, 바디의 배경색을 바꿔보려고 해요. 백그라운드 와봐 주세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가보십시오. 왼쪽에 보고 계십니까? 백그라운드 컬러로 가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 클래스명이 이렇게 있어요. 저 클래스명을 써주기만 하면 저런 배경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슬레이트에 100이라는 걸 쓰면 이런 되게 나온대요. 슬레이트에 200 쓰면 저렇게 나온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뭐 BG 인디고 쓰면 저렇게 나온대요. 자, BG 슬레이트 200이라는 걸 써볼게요.
BG 슬레이트 200이라는 걸 왼쪽에 메뉴에서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이 클래스명 복사했습니다. 복사하고 파디에 가서 클래스명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에서 라이브 서버에서 여기 보면 네, 이렇게 배경색이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지금 화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검사 좀 해보자고요. 검사를 해서 바디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지금 여기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변수명 TWBG의 오페서티까지 반영이 돼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CSS를 쓰지도 않았는데 얘들이 빌려준 CSS 미리 정의되어 있던 클래스명을 넣기만 했더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메뉴를 만들고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헤더, 내부, 로고도 만들고요. 자, 로고는 그냥 로고라고 하겠고요. UL에 LI에 3개의 A 태그 만들어 줍니다. 그냥 메뉴 1, 2, 3라고 할게요. 메뉴 1, 2, 3. 자, 지금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배경색을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한번 줘볼까 합니다. 일단 배경은 다시 사이트 좀 가볼게요. 배경에서 인디고라는 걸 써볼 거고요. 인디고의 700이라는 색깔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래스명 넣어볼게요. BG 인디고의 700이라는 걸 헤더에 가서 넣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7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배경색이 잘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얘가 너비를 다 쓰게 할 건데요. 네, 지금도 어차피 헤더는 블록 요소라서 다 쓰고 있지만 너비도 잠깐 볼게요. 메뉴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드와 관련된 거 위드 이게 사이징에 보시면 찾았습니까? 위드 볼게요. 사이징의 위드 하면 위드라는 W라는 접두사로 시작을 해서 뒤에 수치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W 다음에 넘버를 쓰는 거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픽셀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다 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비율입니다. 프랙션 비율에 되고 있어야 2분의 1, 5분의 2, 5분의 3 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대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얘가 여기 플렉스라는 클래스명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요소를 좌우로 구분을 해준다는 얘기고 너비를 이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일단 저도 너비는 다 쓰게 할 거고요. 여기 보면 W에 full이라는 게 있으면 너비를 다 쓴대요.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한테다가 헤더에 가서 W에 full이라는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가 지금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글씨의 색깔을 넣을 건데 색깔은 그럼 또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또 말고 색깔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색깔을 지금 아까 컬러가 타이포그래피 네, 타이포그래피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서 하지만 나중엔 자주 쓰는 것들은 외우실 수 있어요. 텍스트의 컬러로 가볼게요. 타이포그래피의 텍스트 컬러 왔습니다. 저는 흰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텍스트의 화이트라는 클래스명을 써주면 된대요. 텍스트의 화이트라는 걸 써볼게요. 자, 일단은 H1 여기 안에 있는 글씨들은 다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 건데 기본적으로 얘들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링크들은 특이한 건 링크까지도 얘가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보통의 CSS에서는 링크의 색깔은 반드시 A 태그까지 가야지만 바뀌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다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위아래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간격과 관련된 것도 한번 볼게요. 다시 메뉴에 가서 간격, 마진이나 패딩, 스페이싱에 있네요. 스페이싱의 메뉴로 가봐 주십시오. 스페이싱에서 저는 여기 안에다가 패딩을 조금 추가하려고 해요. 패딩은 보나마나 P로 시작할 것 같아요. P
P에다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P 하면 사방으로, PX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PY 하면 위와 아래를, 그죠? PT 하면 위쪽만, PR 하면 오른쪽만 이라고 해서 패턴만 익히면 여러분이 별도로 여기에서 내용을 보지 않아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방으로 줄 거니까 그냥 P라고 해볼게요. P하고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얼마를 줬나 한번 검사해 볼게요. 헤더에 가서 computed를 보면 네, 10이라고 했더니 지금 보면 40 픽셀이 만들어졌네요. 그럼 반해 봅시다. 5라고 해볼게요. 5라고 했고요. 그러면 패딩이 헤더 가서 패딩이 네, 20. 그러면 하나가 4픽셀 정도가 되나 보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 for example 해서 PT6 이게 1이 네 4픽셀 맞습니다. 0.25 해서 4픽셀이 맞아요. 기본 단위가 있으니까 저걸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픽셀이 1이 4픽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램으로 따지면 0.25 램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격들을 잡아줬고요. 네, 패딩을 지금 확인해서 넣어줬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얘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면 로고가 당연히 왼쪽 끝에 있고 메뉴가 오른쪽 끝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플렉스를 쓴다라고 한다면 이 둘의 부모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너는 왼쪽 끝에 너는 오른쪽 끝에라고 해서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을 쓰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슷할 것 같은데. 레이아웃과 관련된 건 어디 있을까? 플렉스 있네요. 플렉스하고 그리드 같이 있네요. 자, 플렉스를 볼게요. 왼쪽에 플렉스라는 부분을 봅시다. justify content 봅시다. justify content를 보면 justify between 해서 justify between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예상한 거와 같이 플렉스랑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써볼게요. justify between이라는 거 복사했고 얘 부모한테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isplay flex,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이 나오는 justify between이라고 해줬습니다. 됐습니까? 브라우저 한번 볼까요? 양쪽 끝에 있고 짠 돼 있죠. 자, 이것도 가로 배치를 하려면 얘한테 가서도 뭘 쓰면 되겠습니까? 클래스명 플렉스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 배치가 되겠죠. 네, 가로 배치가 됐고 이 사이의 간격도 떨구고 싶으면 우리가 플렉스에서 간격을 떨구려면 갭을 쓰죠. 갭을 쓰면 똑같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하고 올게요. 스페이싱에서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얘는 베이직에서 스페이스 비트윈의 유징 스페이스에서 이걸 써도 되고요. 갭이 따로 있을 텐데. 네, 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플렉스박스에 갭이 따로 있어요. 갭에 가보면 갭에 XY 갭이 가로축으로 간격, 세로축 간격 따로 지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써도 되죠. 여기에서 저는 3, 42, 12픽셀 정도 있는 걸로 해볼게요. 갭에 3. 그래서 간격을 지정해 줬습니다. 메뉴 간격을 떨궈줬어요. 갭을 이용해서 간격을 떨궈 봤고요. 글씨를 조금만 작게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볼까 합니다. 메뉴가 조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만 낮춰 볼게요. 다시 가봅시다. 사이즈와 관련되어 있는 거, 텍스트 사이즈와 관련되어 있는 건 어디 있을까? 폰트 사이즈 있네요. 타이포그래피의 폰트 사이즈 볼게요. 타이포그래피의 폰트 사이즈 봤고요. 폰트 XS가 있으면 12픽셀. 라인 하이트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준대요. 12픽셀에 이렇게 나와주고요. SM 하면 이렇게, 베이스 하면 이렇게. 자, 그럼 저는 메뉴가 조금 작게 나오게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클래스명 텍스트의 액세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여기 안에 있는 글씨들은 이라고 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네, 글씨가 조금 작아졌고 이게 글씨가 작아지는 바람에 헤더에 살짝 마우스를 올려보면 얘가 세로로 정중앙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정중앙은 요건데 글씨가 조금 위에 치우쳐 있죠. 우리가 요거를 가운데로 놓으려면 얘들 둘의 부모한테 가서 온라인 아이템 센터를 쓰죠. 그러면 온라인 아이템 센터는 클래스명이 뭐가 있어야 되나 볼게요. 온라인 컨텐트, 온라인 아이템스 있다. 왼쪽에 온라인 아이템스를 보면요. 아이템스 센터라는 게 있으면 된대요. 써보겠습니다. 아이템스 센터. 둘의 부모한테 가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메뉴가 세로 기준으로 센터에 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구글의 웹 폰트를 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폰트 몬트셀렛이라는 폰트를 쓸 거예요. 몬트셀렛 폰트를 로드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해당 구글 폰트에 가서요. 폰트 google.com 갈게요. 가서 추가하고자 하는 폰트의 코드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몬트셀렛이라고 검색했고요. 얘입니다. 그냥 노멀 폰트 가져갈 거예요. 노멀 폰트를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링크 부분에 있는 거 복사할게요. 여기에서 디폴트 400짜리 가져가 볼게요. 셀렉트 해주시고요. 여기에 코드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그걸 여기 위에 우리 소스 위에서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HTML에서 구글의 웹 폰트를 불러오는 방법인데 우리가 구글의 웹 폰트를 불러오면 걔를 CSS에서 폰트 패밀리라고 해서 써줘야 되죠.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우리 CSS가 없는데. 얘 지금 테일윈드로만 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얘가 적용되려면 이걸 복사해서 우리가 바디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지금 얘를 지금 테일윈드 CSS로 only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테일윈드의 config 파일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폰트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까 여기에 설명이 있었어요. 가볼게요. 우린 지금 config 파일을 따로 만든 적이 없거든요. 아까 앞서 CLI로 해서 했으면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가 CLI가 아니라 그냥 빌려왔거든요. CDN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자, CDN, 플레이 CDN 부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래요. 스크립트 밑에 요거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쓰랍니다. 복사해 볼게요.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하고 여기 스크립트 다음에 넣기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extend라는 거 안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를 변수 잡듯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딱 모양새를 보면 객체죠. 객체 안에 property valu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컬러 말고 우리는 폰트 패밀리를 지정하려고 해요. 폰트 패밀리 이거를 넣어볼게요. 자, 폰트 패밀리에서요. 기존의 몬테스렛은 폰트를 어떻게 쓴다라고 구글의 폰트에서 썼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 쓸 건데요. 이거 얘를 쓰는데 얘가 스크립트에서 불러올 때는 문법이 달라요. 스크립트에서 불러올 때는 어떤 문법을 쓰냐면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웹폰트의 웹폰트 로더 방식이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폰트 로더 방식을 검색을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웹폰트 로더 메뉴에 웹폰트 로더 구글 폰트 구글의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찾으셨습니까? 스크립트에서 웹폰트 로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웹폰트 로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GitHub의 리파지터리라는 부분을 가볼게요. 다큐멘트 앤 소스 코드는 여기 있대. 그래서 아까 저도 GitHub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아까 페이지가 좀 달랐고요. 가볼게요. 웹펀트 로더 이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검색한 거에 첫 번째 검색에 들어왔고요. 거기에서 밑에 아까 나왔겠구나. 자, 보시면 아랫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웹펀트 로더라는 JS 로드하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의 형식 안에다가 값을 나열해주면 이게 폰트의 위계예요. 이게 있으면 저거 없으면 요거 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거하고 똑같이 해서 지금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넣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몬트라는 이름으로 써서 조금 짧게 써보려고 해요. 폰트 패밀리 안에다가 몬트라는 이름으로 대괄호 안에다가 앞서 구글의 웹폰트에서 디스미스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몬트 셋하고 폰트 산스 쉐리프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게 대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따옴표로 감싸주는 게 아이고 이게 스크립트가 아니지. 따옴표로 감싸주는 게 좋아요. 그럼 넣은 다음에 넣을게요. 여기에서 얘도 문자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몬트라는 이름으로 쟤를 우리가 빌려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스크립트를 통해서 컴피그를 바꿔서 기본 폰트에서 폰트 패밀리에서 요걸 쓸 수 있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에 가서요.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CDN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게 폰트에 몬트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계를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지금 제가 메뉴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폰트의 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됐습니까? UL에다가 폰트의 몬트라고 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폰트 바뀐 거 보이십니까? 검사해 볼게요.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스타일을 보시면 되겠죠. A 태그가 분명히 로고하고 폰트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보면 클래스명 폰트의 몬트 해서 여기에 몬트셋에 산셀프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기본 폰트만 가져왔거든요. 기본 폰트만 가져왔는데 만약에 두께가 다른 걸 불러왔을 때는 아까 스크립트 방식에서 어떻게 하나?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400짜리만 그냥 가져와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다가 숫자를 넣는 건요. 아까 구글의 폰트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구글의 폰트에서 지금 우리가 요거 400짜리 썼는데 난 로고에는 두꺼운 걸 쓰고 다시 검색했어요. 로고에는 예를 들어서 600짜리를 쓰고 이렇게 지금 두 개로 됐습니다. 400과 600짜리를 썼어요. 자, 그럼 400과 600짜리를 쓸 수 있게끔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얘가 세미볼드예요. 세미볼드고 여기에서 기존에 400에 600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복사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CSS에다가 HTML에서 얘를 불러오긴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복사 좀 해줬고 여기 이 부분을 붙여넣겠어요. 자, 여기 이제 400과 600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넣냐 이거죠. 여기에. 자, 여기에다 추가하는 방법은요. 콜론하고 여기에다가 400, 6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콤마로 합니다. 콤마. 네, 이렇게. 400, 600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아까는 그냥 우리가 폰트에 몬트 해서 구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제가 이제 제목에는 세미볼드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폰트 패밀리 해서 세미볼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아까 타이포그래피에 가서요. 얘한테 가서 타이포그래피에서 폰트의 세미볼드는 어떻게 하니? 라고 한번 볼게요. 폰트의 웨이트를 보겠습니다. 폰트의 웨이트를 보면 이렇게 폰트에 세미볼드가 있으면 폰트 웨이트 600을 구현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얘를 누구한테 가서 H1에 가서 얘한테 가서 클래스명을 넣어 볼게요. 폰트에 세미볼드라고 해서 넣어줬어요. 자, 구글의 웹폰트에서 600을 쓸 수 있게끔 로드를 하고 그걸 컨피그에다가 설정해 주고 그래서 변수명 몬트의 폰트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폰트 웨이트를 얘한테는 이렇게 줬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얘한테는 여기 안에는 적용이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이 클래스명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이거 H1에도 몬트셀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얘를 부모한테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헤더한테 지정을 할게요. 이렇게. 헤더한테 지정해서 이거 안에서 몬트셀이라는 폰트를 모두 쓸 수 있게 하고 너는 세미볼드라고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자, 어때요? 이제 얘가 600으로 잘 나오고 있고 얘는 노멀 400짜리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